디트로이트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들어와서 그것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간주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이미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 매튜 드페르노 변호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미니언 투표 기계에 대해서 직접 포렌식 감사를 해봐라라는 법원 명령을 받아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앤트림 카운티의 도미니언 투표 기계에 대해서 포렌식 감사를 진행을 했던 인물이죠. 6월 달에 그 포렌식 감사에 대한 보고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들이 또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공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시간 주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소환장이 발행이 된다거나 이 포렌식 감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정 투표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이 됐어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TCF 센터, 이것이 바로 이제 개표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TCF 센터에서 또 한 가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이제 폭로가 됐다.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폭로가 됐다는 것이죠. 역시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태블릿이나 셀폰으로 보이는 기계인데요. 이 셀폰으로 보이는 기계에 보면은 이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들이 하나씩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와이어리스를 연결을 하겠다라고 켰을 때 당연히 지금 현재 연결이 가능한 와이어리스, 주변에 있는 와이어리스 라우터들이 쭉 리스트가 뜨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죠.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City of Detroit. 그러니까 City of Detroit니까 당연히 디트로이트 시라는 이름으로 라우터가 되어 있던 것이었고요. 그 시라고 이야기한 것이 시 당국의 어떤 서버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그 라우터의 이름이니까 그 라우터를 통해서 시 당국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보면 actively connected to the computer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에 아주 활발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지난 이제 8월 달에 선거 프라이머리가 예비선거죠. 예비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안에 이제 투표가 집계되는 방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에는 지침이 뭐였냐면 와이어리스를 다 꺼라. 연결하지 못하게 꺼라라는 게 지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지침을 따르지 않고 한번 켜봤던 겁니다. 한번 켜봤더니 이렇게 쫙 연결되는 이거 우리 시에 있는 그리고 이 선거와 관련되어져 있는 네트워크에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화면을 캡처해 두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공개가 된 것인데 이 사진은 날짜를 보면 8월 3일 날 캡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월 3일 날 캡처가 됐던 것이 어제 이제 게이트웨이 푼딧을 통해서 이제 폭로가 된 것이죠. 이 사진을 실제로 그 예전에 미시건주 상원의원을 2번이나 역임을 했었고 미시건주의 주지사 선거까지 출마를 했었던 패트릭 콜백이라는 전 주 상원의원한테 보여줬더니 이 콜백 상원의원이 그 사진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 내부 네트워크일 수 있겠다. 하지만 근접한 장치들에는 분명히 취약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최대한 가까이 가 있는 장치들은 얼마든지 이 네트워크를 해킹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공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그 네트워크 정도는 간단한 네트워크 시스템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콜백 의원이 한 이야기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튜 드페르노 변호사가 발견했다라는 사실, 포렌식 감사를 통해서 발견했다라는 그 사실과 이 지금 폭로가 된 이 사진이 너무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드페르노 변호사가 지난 6월 달에 이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그동안 거짓말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속아왔다라고 써놨습니다. 거짓말 당했다. 직역을 하면 이제 거짓말 당했다. 혹은 이제 우리는 그동안 속아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쭉 몇 가지를 나열을 하는데 그 나열하는 그 내용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앤트림 카운티 선거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EMS라고 해가지고요.
뭐 일렉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 EMS가 원격으로 실행이 됐다라는 거. 원격으로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 11월 5일 오후 5시 55분, 하필이면 왜 5일 오후 5시 55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일 5시 55분에 어떤 익명으로 누군가가 애너니머스라고 해서 익명으로 누군가가 로그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서버 같으면은 익명으로 로그인하는 것을 원래 허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선거 기계 같은 아주 보안이 철저히 필요한 이런 기계가 익명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지금 문제이죠.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가 익명으로 로그인을 했다. 2020년 11월 17일 오후 5시 16분에도 또 누군가가 익명으로 로그인을 했다. 그런데 그 익명으로 로그인한 사람이 바로 원격으로 로그인을 해왔다. remotely. 원격으로 로그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로그인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 날짜는 카운티와 주 국무부가 선거를 뒤집은 고의적인 컴퓨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날짜와 직접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드페르노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11월 5일과 11월 17일, 이미 선거는 11월 3일 날 했는데 11월 5일과 11월 17일 날 선거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온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컴퓨터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작업을 한 그 타이밍과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로그온 시에 상승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원격으로 로그인을 하면서 본인이 본인의 레벨을 올렸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네트워킹 시스템에 해킹을 해서 들어가게 될 경우 해커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슈퍼 유저, 그러니까 이제 그 서버 컴퓨터의 가장 최고 우두머리 사용자, 그러니까 관리자죠. 그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그걸 해킹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확보가 되면 그 서버 컴퓨터는 온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해커들한테는 그런 작업인데 실제로 로그온을 했을 때에는 애너니머스니까 그냥 익명으로 들어왔는데 익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통은 이제 권한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들어온 다음에 자신의 권한을 바꾸었다. 자신의 권한을 상승시켰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원격으로 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해킹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해킹을 하지 않았다면은 제대로 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뭐 내부자가 어떤 사람이 이미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접속했던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접속한 다음에 레벨을 올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그렇죠? 절대로 도미니언 투표기계는 인터넷에 연결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주 국무부에서도 그랬고 카운티 선관관리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도미니언 투표기계 회사조차도 인터넷에 연결된 적 없다. 증거를 갖다 대도 기계 안에 인터넷에 연결이 될 수, 그것도 와이어리스로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칩까지 있다라는 그런 서킷 사진까지 보여줘도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인터넷에 연결된 적 없다. 어떤 그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를 감시했던 감찰관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애피데이빗, 그러니까 진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진술서에 보면은 분명히 벽을 따라서 네트워크 라인이 연결돼 있었다, 기계에. 그걸 내가 봤다. 본인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공세 같은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나 보면 안다.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 라인이 들어와가지고 투표기기 연결되는 걸 봤다. 본인이 진술서에다가 서명하고 그런 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그 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자기 말로 증언하는 것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도미니언 투표기계 회사 그리고 주 국무부에서는 일체 그런 일 없다. 인터넷 연결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페르노 변호사는 분명히 자신이 포렌식 감사를 한 결과 인터넷이 연결됐었는데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들어왔다. 우리는 원격 접속이 없었다고 들었다.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실수라고 들어왔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게 지난 6월 달에 이미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기다. 이것은 앤트림 카운티 선거를 증명한다. 미시건주의 주 국무장관을 맡고 있는 벤슨을 향해서 이 드페르노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임하거나 탄핵되어야 된다.
드페르노 변호사는 지난 6월 달에 팟캐스트 워룸에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워룸은 스티븐 배넌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엔트림 카운티 시스템에는 익명의 사용자가 11월 4일 원격으로 접속했고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 선거 집계표를 재가동했다고 말했다. 이겁니다. 또한 그는 공화당 후보에 투표한 경우 기계가 이를 거부하도록 조작된 것도 포렌식 감사 결과 발견됐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투표용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투표용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 이름들이 쫙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박스들이 내가 이렇게 칠할 수 있는 박스들이 수십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앞뒤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블록은 아예 한 블록을 딱 해가지고 그 블록은 무조건 다 거부하게끔 처리가 됐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 거부하게끔 처리됐던 그 블록이 바로 공화당 후보들 블록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표 준 사람들은 다 무효 처리가 되게끔 조작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왜 미시건주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아까 보도해드렸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오늘 성명을 내놓은 겁니다. 얼마나 갑갑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어제 나온 성명이군요. 소속 의원들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노력에 너무 미온적이다. 이때 도대체 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미시건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라이노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미시건주 상원에서 원내 총무를 맡고 있는 마이크 셔키. 그러면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서는 제일 랭킹이 높은 의원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열심히 뭔가를 발견을 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기소침하게 지금 만드는 꼴밖에 안 되고 있다. 에드 맥브룸이라는 상원의원이 있는데 에드 맥브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라이노입니다. 지금 미시건주 민주당 주지사하고 아주 그냥 궁합이 착착착 맞아떨어지는 하여간 참 속상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지금 안에서 분위기를 다 흐려놓고 있다. 이 사람들 다음에는 절대 재선되지 못하게 이제 해야 되겠죠. 미시간주에서는. 미시간 유권자들은 이 세기의 범죄에 동참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에다가 써놨는데 그 결과가 그대로 와야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매튜 드페르노 변호사가 지난 6월 달에 공개를 했던 것처럼 포렌식 감사 결과를 공개했던 것처럼 물론 이제 아주 제한적인 기계에 접속해서 보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문제시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좀 뒤엎을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정확하게 찝어내기 위해서는 이 포렌식 감사를 확대해야 되는데 적어도 엔트림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이 디트로이트 특별히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새벽 이 TCF 센터에 새벽 3시 반에 갑자기 조그만한 트럭이 와가지고 투표용지 박스를 막 내려놓는 그런 영상이 건물 CCTV에 잡혀 있는 거를 더 게이트웨이 푼 듯이 몇만 달러를 돈을 내가면서 그 영상을 입수해서 분석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려놨던 박스들에 대해서는 체인 오브 커스터디 제대로 다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대략 한 10만 장 정도 되는 표였는데 그 표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하고 지금 폭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트로이트도 그렇고 미시간주도 그렇고 지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든 밝혀내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애리조나주에서 했던 방식으로 주 상원에서 이 감독위원회 같은 상원에서 소환장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소환장 거부하면 그러면은 상원에서 또 결의안을 내서라도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이야기해서 법원에서 강제 집행 명령이라도 받아내서 소환을 강제 집행을 하고 포렌식 감사를 강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민들이 미시간에 살고 있는 이 선량한 국민들이 내가 하는 투표가 진짜 제대로 집계가 되고 공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주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라는 겁니다. 부디 지금 이 라이노 의원이라고 욕을 먹었던 이 사람들이라도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미시건주 상원 의회가 제대로 된 방향을 제대로 된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선거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모종의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펜실베니아도 움직이고 조지아도 움직이고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애리조나는 아주 뭐 잘 움직여 왔고 지금까지 잘 해나가고 있고 위스콘신에서도 지금 모종의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미시간이 뭐 하는 겁니까? 거기 있는 공화당은 공화당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공화당, 민주당 이거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투표가 잘못되고 조작이 될 수 있다.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후진국도 아니고 군사 독재 체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산당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